예,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동주입니다. 오늘은 통일문화연합이라고 하는 시민단체와 함께 윤석열 정부 하에서 벌어지고 있는 시민단체에 대한 허위 감사를 토대로 해서 벌어지고 있는 탄압들에 대해서 규탄하는 이런 기자회견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주된 내용은 통일문화연합이라고 하는 데 대한 부당한 감사와 감사 결과에서 상당 부분이 여기 계신 당사자들이 확인해 본 결과 왜곡됐고 조작됐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좀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문화연합회 분들이 같이 참여를 좀 해서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정정 보도 및 관련된 피해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책임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이경태 대표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네, 이주환 고문님 참여해 주셨고요. 장재설 고문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 이주형 자문위원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통일문화연합의 여성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순 위원장님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관련 내용들을 우리 통일문화연합회 대표분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우선 대통령실 통일문화연합 감사 문제점에 대해서 이경태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상임대표 이경태입니다. 먼저 바쁘신데도 이렇게 기자회견을 안배해 주신 이동주 의원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런 시간에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 기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순서에 따라서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허위 보도자료 내용과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언론 중재 진행 상황,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을 읽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의 문제점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지난 6월 4일 브리핑을 통해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4개월에 걸쳐 12,000여 단체에 대해서 3년간 지급된 국고보조금 6조 8천억 원을 감사한 결과 그중 314억 원이 부정사용 금액이라고 발표하면서 시민단체가 부정비리 주범인 듯이 몰아갔다. 그러나 대통령실의 보도자료 발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총체적으로 정상적인 감사가 아니라 사냥하듯이 시민단체를 목표물로 정해놓고 편견과 적개심에 가득 찬 보복형 감사했다는 것이 근본 문제이다. 윤석열 정부는 시민단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복잡하고 다양화된 현대민주사회에서는 시민단체가 정부와 민간협력 가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없어서는 안 될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가 문제가 있다면 해당 단체만 제재하면 될 것이다. 실제 관변단체나 영리단체들의 문제가 더 많음에도 시민단체 전체를 이권 카르텔의 대표적 사례로 아예 못 봤고, 시민단체는 특정 정당의 전위대라는 선입견과 편견에 사로잡혀 비정상적 감사활동을 벌인 것이다. 정부의 의도가 시민단체 탄압이었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2021년 3월 일부 시민단체가 정치 권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했다고 비판하면서 시민단체의 불법 이익을 전액 환수하여 자영업자와 약자를 위해 쓰겠다고 공약하였고, 집권 후인 2022년 9월에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정지에 관한 대통령령을 폐지하려고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였던 점 등 시민단체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고, 이번 보도자료에서 비영리단체에 초점을 두었고, 또 이를 기사화한 언론의 보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언론에는 줄줄 새는 정부 지원금, 눈먼 돈, 주머니 돈의 삼짓돈, 정부 보조금 먼저 타먹는 게 임자, 보조금으로 흥청망청, 유흥업소 출입, 해외여행 등의 자극적 제목으로 선동하여 시민단체를 범죄 집단으로 만들어갔다. 이번 시민단체 감사는 시민단체를 무지막지하게 탄압하고 제거해야 한다는 정치적 목적으로 벌인 무리한 처사라 할 수 있다. 둘째, 시민단체가 비리부패와 부도덕의 온상의 양 떠들었지만 실상 파헤쳐 보니 오히려 너무 건강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 감사 대상 보조금 6조 8천억 원 중
부정 적발 규모는 31억 원으로 0.46%에 불과하다. 역설적으로 99.54%는 문제가 없다는 반증이다. 어느 분야, 어느 조직이나 발생하는 일반적 부정비리 비율에도 훨씬 못 미친다. 최근 일부 공개된 검찰 특수활동비의 비리 부정에 비하면 조족 지혈에도 미치지 못한다. 보도자료에서 주요 부정 사례로 열거한 내역을 보면 대부분 일자리 사업, 지역 아동센터, 어린이집, 벤처 일자리 사업, 특성화 지원 사업 등 영리단체, 학교, 협회, 산업체 등에서 적발된 것이다. 시민단체의 사업의 대부분을 관장하는 행정안전부의 보조금 총액은 2022년 65원으로 3년 합하여도 180억 원 정도로 보조금 전체 6조 8천억 원의 0.2%에 불과하다. 결론적으로 정부가 극미한 국고 보조금 비리를 시민단체 전체의 비리로 몰아 탄압하려던 책동이 실패하고 자충수에 말려든 것이며 현대 민주주의의 중요한 기둥인 시민사회에 대한 편견과 몰이해를 여지없이 드러낸 것임을 알 수 있다. 셋째, 감사를 하였다면 대통령실은 적어도 적발된 주요 단체에 대해 전화를 하거나 현장 실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였어야 함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 부실 감사, 표적 감사, 답정너 감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본 단체를 대표적 부정비리 단체로 국고 보조금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하였다. 대통령 후보들께 보내는 사회협약 등 사업과 무관한 정치 강의에 211만 원을 강사료로 지급하였다. 원고도 작성하지 않은 자에게 3배 이상 원고료를 지급하였다고 허위 사실을 보도하여 본 단체가 국고 보조금으로 정권 퇴진 운동이나 하고 횡령을 한 것이 틀림없다는 확신을 갖도록 만드는 것 등 거짓 오명을 덮어씌워 가장 중대한 범죄 단체로 서두에 언급하였는데 이 정도로 중시하였다면 대통령실은 본 단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기본이고 상식임에도 전화 한 통 없었다는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넷째, 본 단체에 대한 허위 보도 행위는 건강한 시민단체를 무자비하게 죽인 잔혹한 처사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다.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는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를 범하였다. 부당하고 부패한 권력은 권력이라 하지 않고 폭력이라 한다. 윤석열 정권이 통일문화연합에 대하여 한 행위는 정당한 정부 활동이 아니라 폭력 행사였으며 건전한 시민단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무자비하게 탄압한 민주사회에서는 감히 있을 수 없는 일임을 밝힌다. 대통령실이 이토록 무도한 행위를 하도록 허위 자료를 제공한 행정안전부와 용역업체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은 그 범죄 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를 통해 죄를 규명하고 엄벌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알량한 완장질을 하고 권력을 농단하여 시민을 농락하고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린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할 것이다. 2023년 8월 7일 통일문화연합 상임대표 이경태. 이어서 허위 보도 자료의 내용과 피해 및 현재 언론 중재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위 보도 내용과 피해
대통령실 본단체 부정비리 보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시간 관계상 이게 생략하겠습니다. 그런 이 보도 자료에 있으니까. 그리고 자세한 거는 또 뒤에 보도 자료가 있고 기자회견 선언문에 또 있기 때문에 대통령실의 허위 보도와 모든 언론이 대서특필함으로써 본단체가 입은 피해는 전쟁으로 무자비하게 폭격당하여 폐허가 된 도시와 같습니다. 대통령실이란 최고의 공식적 권위기관의 발표이기 때문에 모든 방송, 신문, 종편, 블로그, 유튜브 등이 본단체의 사실 확인 없이 무차별 대서특필하였습니다. 다만 한겨레, 경향, 동아, MBC, KBS 등 5개 언론사가 보도자료 발표 당일 저에게 사실 확인 전화를 걸어왔고 이들 언론은 본단체 해명을 반영한 기사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수백 개 언론사와 블로그, 유튜버들이 본단체를 첫머리에 6,260만 원 보조금을 수령하여 윤 정권 퇴진운동하였다고 대서특필하였기 때문에 허위 보도가 기정사실화되었고 저희 단체 회원들조차 1,500만 원밖에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정권 퇴진운동도 한 적이 없는데도 그 해명과 설명을 믿지 않고 어떤 횡령이나 비리가 있을 것이라고 불신할 정도로 본단체의 신용과 명예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대통령실의 수사 의뢰 등 서슬퍼런 겁밖에 회원들은 겁을 먹고 하나둘씩 탈퇴를 하였고 본단체는 본래 결정되어 있었던 금년 사업조차 박탈당하였던 터라 이제 아무런 할 일도 없고 할 여력이나 능력도 없는 사실상 파산되고 해체된 상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정안전부는 정당하게 지출한 사업 예산도 용역업체 능률협회 컨설팅을 시켜서 생트집을 잡아 1,500만 원 지원한 예산 중 400여만 원을 환수하라고 강압하는 등 이미 부도나고 무너진 시민단체를 두세 번 다시 짓밟는 잔혹한 악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본 단체는 억울하게 짓밟힌 상태로 그냥 당하고 있을 수 없어서 지난 6월 하순부터 첨부에 드린 바와 같이 언론중재위원회의 대표적 언론사 30개를 중재 신청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20여 언론사의 중재 심리가 완료되었으며 MBC 방송, 서울신문, 매일경제신문, 노컷뉴스, 데일리안, 한국일보, 동아일보 등 7개 언론사가 정정 및 반론 보도를 수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여야 정정 보도를 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서울경제, 조선일보, TV조선, 국민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YTN, 세계일보 등 현재까지 8개 언론사는 정정 보도 청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8월 10일과 18일 중재심리가 예정인 언론사는 뉴스1, 뉴시스, 주간조선, 머니투데이, 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 연합뉴스 등입니다. 모든 언론이 보도해왔기 때문에 수백 개 언론사를 상대로 싸울 수가 없어서 눈에 띄는 언론만 정정보도 요구하고 있고 본 단체의 이번 대통령실 허위감사 보도에 대한 대응은 우선 허위보도 당사자인 대통령실은 명예훼손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 행정안전부와 용역업체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공범 허위공문서 작성죄, 공범 용역회사인 능률협회 컨설팅에게 시민단체 수사의뢰권까지 부여한 행정안전부는 직권남용죄를 추가하고 정당 대변인 논평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 등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고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입니다. 허위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대응 원칙은 단순 기사만 작성한 곳에서 정정 및 반론 보도로 그치고 사설까지 언급한 언론에 대해서는 반드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기자 선언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돼도 괜찮은지 모르겠는데, 기자회견문. 윤석열 정권은 비리 부정 민간 단체에 의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선동적 구할에 실상은 그들과 이념과 가치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건강한 시민단체들을 탄압하고 눈앞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진영으로 분열시키고 있다. 이러한 시대 익형적 행태는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독재 권위주의로 회귀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애국 선열과 민주주의를 쌓아 민주 시민들이 분노하고 통탄할 일이다. 윤석열 정부가 진정 내걸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정부라면 이 사건에 관련된 자들을 엄중 처벌하고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대통령실이 보도 자료에서 대표적 부정비리 단체라고 박스를 표시하여 첫머리에 강조한 통일문화연합의 경우에 먼저 정부 보조금 6,260만 원을 받았다는 자체부터가 거짓모함이다. 통일문화연합은 보조금 1,500만 밖에 받지 못하였고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 강의를 한 적도 없고 퇴진운동을 한 적도 없다.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통일문화연합이 윤정권 퇴진 강의 등 정치적 강의에 211만 원을 목적에 사용하였고 원고도 작성하지 않은 자에게 정해진 원고로 3배 이상을 지급하였다고 거짓 왜곡 발표를 하였다. 정치 강의에 211만 원 지급은 전혀 사실이 아닌 허구이다. 숨은 영웅 심사평가위원 5명에게 심사회의 수당으로 지급한 것인데 공익사업 회계관리 시스템 MPAS의 심사위원 수당 항목이 존재하지 않는 시스템상 결함이 있어서 행정안전부와 용역업체 한국농률협회 컨설팅에 문의한 결과 강사비로 처리하라고 하면서 없는 강의록을 가짜로 만들어 올리라고 하였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수사 의뢰한 자가 행정안전부가 아니라 용역업체 농률협회 컨설팅의 일개 평가자인 이동철이며 더욱이 2022년도 사업이 종료된 지도 5개월이나 지나간 2023년 5월 24일 본래 적정평가로 마무리되었던 심사위원 수당 지급을 강의가 아닌 줄 알면서도 강의록 내용이 숨은 영웅 사업과 무관하다고 지적하면서 종전의 적정평가를 뒤집어 엎고 부정적 최종 마감하면서 수사 의뢰한다고 하였다. 행정안전부는 시민단체를 수사 의뢰하는 권한을 어떻게 일개 민간 회사에 일임한 것인지 사실을 밝혀야 하며 이와 관련 본 단체는 행정안전부를 직권남용죄로 고소할 예정이다. 방송작가 100만 원 지급은 지출, 세부 규칙을 모르던 2022년 4월 사업 초기에 기업 후원용 PPT를 작성한 방송작가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방송작가가 신용 문제로 통장을 사용할 수 없다면서 동료 계좌로 입금을 요청하여 동료 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있으며 당시에 그 사실을 행정안전부와 용역위탁관리업체인 한국농률협회 컨설팅에 보고하면서 대책을 상의하였던 문제임에도 이를 악의적으로 왜곡하여 보도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100만 원은 기업 후원 제안서를 작성한 방송 작가에게 정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대통령실의 허위 보도자료를 매체들은 사실 확인 없이 무조건 인용하여 모든 방송, 신문, 미디어들이 앞다투어 통일문화연합을 대표적 부정비리단체로 대서득필하면서 보조금으로 정권 퇴진 운동을 하는 파렴치한 불법단체라고 국민을 선동하였다. 심지어 조선일보는 사설에서조차 현재도 정권 퇴진 운동을 하고 있다. 문 정권과 밀착되지 않았다면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없다는 등 무책임한 마구잡이 추측 사설까지 작성하고 있다. 국가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심혈을 기울여 부정한 민간단체를 감사하여 혈세 낭비를 받겠다고 대대적 국민 홍보를 한 민간단체 감사 활동에 해당 당사자에게 전화 한 통도 없이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하였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것이 21세기 세계 10의 선진 대국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대통령실이 업무 능력요, 업무 태도요, 공직기관이 할 말이 없다. 이것이 정의인가? 빨리 하세요. 시간 없어요. 네. 설사 하위 부처에서 과잉 충성을 위해 간신 잡배들이 중상모략질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기관보다도 엄정함과 냉철함으로 이를 간파하고 휘둘리지 않고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최후의 보루인 대통령실이 허겁지겁 허위 보도를 확인도 없이 대통령실이 이름으로 배포하는 형태는 이 나라 최고 권력의 수준의 우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게 한다. 숨은 영웅 찾기 프로젝트는 철학이 결핍되고 가치관이 흔들리는 사회에, 한국 사회에 참으로 필요한 사업임에도 무지막지한 공무원에 의해 무참히 짓밟혀 파괴되었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중재위원들조차 본 사업이 터무니없는 음해와 탄압으로 망가진 것에 대하여 탄식과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윤석열 정부는 민간단체를 감사하기 전에 대통령실부터 먼저 감사와 수사를 받고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자유를 가장 우선 가치로 삼는다고 수백 번 연설에 외치고 공정과 상식을 기치로 출범한 정권이다. 그리고 민주당의 가식과 내로남불을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집권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가 무슨 자유인지, 공정과 상식이 누구를 위한 공정과 상식인지 의아해야 한다. 그들이 편이면 자유고 공정과 상식이지만은 그들을 조금이라도 비판하고 반대하거나 그들의 주장과 이익에 추종하고 보완해되지 않으면은 법치를 내세워서 적이고 악으로 규정하여 자유를 박탈하고 탄압한다. 이것이 무슨 자유민주주의고 국민적인 주권자인 국민을 대하는 태도란 말인가?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고 국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무지몽매한 폭력 정권이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 정부 이러한 태도는 파시즘과 무엇이 다른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윤석열 정권이 눈의 가시처럼 거슬려하고 두려워하는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를 증오하고 덕대시하여 힘을 빼고 오히려 민심을 이룰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를 내 편으로 만들면 되는 것이다. 그 같은 시대정신을 올바로 알고 민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정직한 정치를 하면 된다. 윤석열 정권이 비판을 두려워하고 거부하고 탄압하는 것은 정권이 스스로가 자신이 없거나 편협하고 무능하며 탄압과 압제로 눈과 입을 틀어막고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어 비판할 의욕과 저항 의지를 상실케 하려는 행임이 분명하다. 동학혁명에서 비롯되어 3.1 만세운동, 4.19 혁명, 그리고 5월 광주우거, 6월 항쟁과 촛불혁명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윤석열 정권에 이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독재 정권의 암울한 시들로 되돌아갔으니 이를
통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본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실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허위 배도를 회피한 대통령실 관련자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허위 감사 자료를 제공한 행정안전부의 용역업체 한국능력협회 컨설팅을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라. 본 단체를 수사 의뢰한다는 판단을 민간 용역 업체인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결정한 것으로 평가 시스템에 기록되어 있는 바 수사 여부 결정권을 어떻게 용역 업체에 이임할 수 있는지 행정안전부를 감사하여 처벌하기를 요구한다. 시간 없어. 자유,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라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진정한 의미를 고민하여 국정을 시대 정신과 민족 대융합에 맞게 제대로 수행하여 올바른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는 탁월한 국가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다해줄 것을 요구한다. 5. 21세기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단체는 국가 역할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제3의 정부 역할을 하고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존재가 되었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태도는 적대적 시각 일색이며 자신의 가치에 맞지 않으면 적으로 돌려 탄압하고 없애려한다. 참으로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는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열린 사회, 관용의 사회에서 성장한다는 것을 알고 대우각성하기 바란다. 6. 대통령실은 대통령실은 대선 결과를 늘 염두에 두고 국정을 펼쳐야 한다. 불과 0.73% 24만 7,077표의 차이로 당선되었다는 의미를 한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절반의 국민은 지지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집권 후에 국정을 돌아보며 지지한 절반만의 대통령 인양 편견과 편협함으로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양분시키고 있다. 자신만의 기준으로 선과 악, 적과 알을 나누어 적대와 배척을 하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지지자만의 대통령이요 대한민국을 부수고 절반의 별도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다. 항상 경험함 속에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설득하고 조화시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을 편가르기 하지 말고 균형된 사고방식, 진정 열린 마음과 열린 귀로 국민의 소리를 경청하여 모든 국민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으로 하나로 융화될 수 있도록 포용력 있는 국정을 수행하기를 요구한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실은 시대 정신을 반영한 올바른 국정 철학을 정립하여 원대한 국가 비전을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 본단체가 주창하는 생태 공동체 민주주의 철학으로 민족 대통합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고 큰 그릇에 담아 8천만 한민족을 하나로 이끌고 한민족 대통합의 새 역사를 창조해 갈 것을 요구한다. 요구한다. 세 번 합시다. 요구한다. 2023년 8월 7일 통일문화연합 회원일동 장시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준비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